네, 안녕하십니까. 방송대학교 일본학과 강상규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권국가의 현재 그리고 아시아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권국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주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일상 속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막상 꺼내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쉬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이 혹시 몇 개 국가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100개? 150? 180? 좀 더 쓰면 190. 네, 190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위에 있는 우리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북한은 몇 개 국가와 수교를 하고 있을까요? 160개. 네, 많은 국가하고 수교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대체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경우도 그리고 북한의 경우도 이른바 이념적인 어떤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와 수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과 수교를 맺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와 절교해야 됐습니다. 어딜까요? 네, 대만. 중화민국이라고 부르는 대만. 대만과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점점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중국과 수교를 맺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대만은 어떻게 돼요? 중국의 부상은 곧 대만의 여러 가지 추락으로 이어질 소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과 한반도, 일본, 미국이 펼쳐가는 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잠깐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수교를 맺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와 국가가 수교를 맺고 있다. 특히 이게 20세기 이후에 수교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라고 하는 국가가 서로를 그 영역, 그 영토 내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권위체가 존재한다는 걸 상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를 주권국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가가 몇 개가 되나요? 190개가 되는 거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가가 160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국가 간에 인정한 국가들끼리 주권국가로서 대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160개 국가와 수교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수교를 맺지 않고 있는 국가 중에 매우 중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냉전 이후에 북한이 많은 국가와 수교를 했는데 동아시아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대한민국하고도 대만하고도 수교가 안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사실상 냉전 시기에 국제관계가 북한은 별로 바뀐 게 없다라는 게 되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남북 관계를 잠깐 볼까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국가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70년 이상 사실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국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 북한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존재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계의 가장 중심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가요? 타국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밀접한 상호 의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국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 우경화의 현상이 드러나죠. 자국 중심적 사고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 인식을 둘러싼 충돌도 점점 많아지죠.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이런 의식들이 점점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는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실감나게 겪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이런 불안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으로 안보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잠깐 꺼내고자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국제 질서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없죠. 나를 지키는 건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태권도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 국가들, 주변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왜 밤에 체조를 하고 있지? 뭐 하는 거야? 쟤들이 저렇게 힘을 키운다는 게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질서는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내 몸을 내가 지키는 행위 자체가 상대 국가들, 다른 타국의 입장에서는 위기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속에서 국제 질서에서의 안보 딜레마를 넘어설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아마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더 잘 진전될 수 있다면 아마도 남북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북한이 일본과 마치 도미노처럼 주권 국가로 서로를 승인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세기의 동아시아의 주권 국가 간의 관계가 어마어마한 변동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변동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 불안감을 수반합니다. 이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북한이 비핵화할까?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뢰와 주권국가로서의 승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강 이야기를 하니까 각주 구검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사람이 강을 건넙니다. 강을 배를 타고 가는데 검을 떨어뜨린 거죠. 해서 주머니 칼로 빨리 자기가 검을 떨어뜨린 곳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표시한 곳 밑에서 검을 찾는데 검은 보이지 않았다더라 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가 탄 배가 흐르는 강물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한 불안감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이 너무 강한 거죠. 마치 20세기의 유럽의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유럽 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21세기의 아시아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20세기 1차, 2차 대전의 유럽의 전철을 밟자. 아니요? 예? 어떤 쪽인가요? 유럽은 20세기 후반에 이른바 지역의 협력 방안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러한 방식은 적절하지 못한 거였구나라는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유럽 그 전반기는 그렇게 어두웠지만 후반기는 협력과 공동체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전자를 갈지 후자로 가게 될지 혹은 제3의 길로 가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시아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어떤 땅을, 어떤 아시아를 전해줄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